이런 걱정도 드네요. AI 시대 점점 일자리의 개수는 줄어들 거라고들 걱정을 하고 네. 또 이러다가 조만간 피지컬 로봇 생기면 설거지 알바, 무슨 홀서빙 알바 이런 것도 로봇이 대체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그냥 사장하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로 뭔가 창업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쉽게 하지 마시고 진입장벽 높은 걸로 하면 나는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네. 노동의 종말까지도 괜찮은데 사업도 종말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면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대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정한 자본주의가 이제 열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본주의에 생산의 3요소가 있잖아요. 네. 토지, 노동, 자본. 네. 근데 사실은 토지랑 자본은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노동력과 자본의 두 진영의 조화로 생산이 생겼던 건데 지금 노동이 없이도 자본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겪었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본주의가 될 거예요. 진짜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건데 이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담론이 불과 1년 사이에 이게 화두가 됐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AI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대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AI를 잘 배우고 다루면 된다. 근데 배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질 만큼 AI가 간편하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맞아요. 변했거든요. 맞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 챗GPT 같은 거 들어가면 언어 모델부터 선택해야 되고 뭐는 추론을 잘해요, 뭐는 누구를 잘해요, 뭐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어플 다 따로 다운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미나이 써보면 이 대답을 위해서 나노반 하나가 필요하면 나노반을 불러 알아서 불러주죠. 알아서 불러줘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전부 다 알아서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이 발전 속도가 1년 후면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할 곳이 없는데 창업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아직은 헤게모니를 잡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정부여도 그렇죠. 사실은 예. 지금 이거를 되팔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미래학자도 답을 알지는 못할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12번 1번 영상의 연장으로 어쨌든 오늘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볼 건데, 이제 저는 자본이라는 게 저는 이제 시간, 재능, 강점, 콘텐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부분 자본의 그 재산을 늘리는데 사실 우리는 좀 더 치중돼 있잖아요. 치중돼 있다? 집중돼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아파트를 뭐 사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재개발을 한다던가 이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어쨌든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은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원화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저도 이제 전 지금 투자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뭐 달러나 아니면은 이제 달러나 외화 계좌로 이제 넣어가지고 갖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본을 조금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대부분 달러 투자라고 하죠. 근데 뭐 전 투자의 개념은 아니고, 어쨌든 원화가 좀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보관을 해둔 거죠. 이제 달러는 좀 떨어져도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지금 현생에서 쓰고 있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아니 뭐 출장을 간다던가 뭐 이동비라던가 요런 것들로 그냥 현생을 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지금 콘텐츠, 강점, 재능은 시간이랑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의 시간은 저는 모두 동일하다.
나중에 이 시간에 관련된 얘기도 저도 좀 나눌 건데, 이제 저는 시간은 에너지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사람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상담을 해주거나 어쨌든 뭐 컨설팅을 해주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데 쓰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데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좀 원하지 않는 뭐 술자리나 좀 원하지 않는 식사 자리를 확실히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영업하는 자리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가죠. 어쨌든 그 사람이 싫어도. 근데 사람이 싫은 것 때문에 굳이 그 시간을 써가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한정적인데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시간 써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시간을 쓰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져 있고 왜냐면 저도 뭐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되고 저도 좀 이제 생각도 쉬어야 되고 뭐 몸도 충전도 해야 되고 좀 신체적인 것도 충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적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 모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능과 강점 컨텐츠는 저는 이제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겠죠.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생겨나는 것들 수도 있어요. 근데 후천적도 있죠. 이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런 재능이 있다라는 걸 뭐 검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뭐 후천적으로 이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재능 강점 콘텐츠들을 어쨌든 후천적으로 뭔가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발견을 하고 어쨌든 이런 그 재능 강점 콘텐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는데 사실 뭐 강점을 잘 활용해서 뭐 어쨌든 저처럼 이제 뭔가 콘텐츠를 해서 이제 저는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잘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진행한다던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본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시대,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릴 수는 없어요. 뭐 시간을 더 늘려서 뭐 하긴 없고 막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어떤 뭐 성과를 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 뭐 며칠 밤을 새야 돼. 그러면 잠이 부족하겠죠. 이러면서 뭐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시간 앞에서는. 시간 앞에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일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재능 강점 콘텐츠들이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저는 시대가 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실현하는 방법도 컨설팅 해주며 그렇게 저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재산이나 자본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투자를 강요하거나 투자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재능, 강점 콘텐츠들을 조금 잘 활용해서 새로운 자본으로
새로운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얘기해 볼 거예요. 이제 지금 프로젝트 이번 재능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이거 사례들은 이미 지금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제가 카드 인수로 다 만들어 놨고, 그 진행을 했던 거, 제가 참여자분들 사례를 제가 동의를 받아갖고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거든요. 재능. 그러니까 저는 기획을 잘하고, 아이디어를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 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제가 컨설팅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재능이나 강점이나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선 이거를 활용한 사람한테 이걸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상담 서비스들이 있죠. 우리가 뭐 다양한 상담 서비스들 많아요. 뭐 성인 상담이라던가 진로 상담이라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진짜 이런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통해서 진짜 실현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저의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자본은 사실 제가 한평생 진짜 이 20대, 30대를 다 걸어가지고 진짜 다 투자해서 내린 좀 약간 성과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 성과를 저는 이런 기획 아이디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이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거나 프로젝트 개념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자본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단순히 뭐 주식, 코인, 뭐 달러, 금,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실물 경제라고 하나? 뭐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자본들을 증식하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당연히 많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추천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거와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기획 아이디어. 재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재능, 콘텐츠, 강점. 예,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이 안 되는구나. 난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써야지. 이거를 그냥 뭐 자기소개서에 한 줄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진짜 깊게 파고들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이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자, 수익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냐면,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익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릴 건데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로 문의 주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이 발송될 수 있는 경로 혹은 항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급여를 받는다고 할게요. 우리 직장인 대상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월 급여가 있을 거고 지출할 항목은 되게 많아요. 뭐 사회활동비라던가 차량 유지비, 경조사비, 주거비, 월세, 뭐 대출이자 이런 거 있고 통신비, 보험비, 의료비. 근데 뭐 보험비도 있고 뭐 의료비 우리 뭐 병원을 가면 쓰는 돈, 약값, 생활비, 식사, 뭐 생필품 사는 거, 뭐 이제 샴푸 사고 먹을 거 사고 바나나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급여로 지금 이 많은 지출 항목들을 한 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파이프라인 하나로, 사실 이 파이프라인 하나로 이제 나중을 위한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여를 사실 지출로 해갖고 저금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이제 파이프, 이제 우리 뭐 물이 나오는 호스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배관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수익이 창출하는 이제 이런 거를 늘려요. 이제 보시면 강의나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뭐 상품이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출판을 해서 뭐 이제 책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을. 그래서 저는 이 지출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사실 그 수익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모으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근데 수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출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그럼 저금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정상에서도 본 것과 같이 자본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대고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사회에 저는 진입을 했다고 저도 그 전문가분과 저 같은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디에 투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것 있죠. 가진 것을 수익으로 만드는 방법을 저는 조금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프로젝트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저는 기술이 이제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기술이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뭐 이제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을 대체하는 일이 오면 결국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근데 가진 게 뭐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한 뭐 자격증, 성과죠.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외 연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재능과 강점 컨텐츠들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해놓지 않으면 당연히 위기가 왔을 때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일자리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모델을 바꾼 기업도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거를 연구할 때마다 항상 온오프 라인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온오프 라인을 예를 들어서 난 온라인으로만 할 거야. 이건 온라인으로밖에 안 돼. 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은 해 라는 것까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의 컨텐츠들 다 대부분 보면 제가 그 의뢰인분들 어디 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그분 뭐 두세 정거장 전까지 가긴 갔는데 저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좀 멀리 가기도 해요.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당연히 출장이 가면 당연히 저도 제가 뭐 이동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이 요구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높은 금액을 주고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이 제주에 살아요. 제주도에 살아.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서울 지하철로는 다 이동해 가면서 그 오프라인 미팅이 가능하지만 이제 제주 살면 제가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제주가 뭐 이제 동네 집 앞도 아니고. 근데 온라인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프로젝트 서비스 안에 다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가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세팅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죠. 설계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가진 거, 그러니까 자본이죠, 자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자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그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저는 이제 놀러도 많이 가지만 저는 노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안 쓰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논문 읽고 책 읽고 이런 데 시간을 진짜 많이 쓰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너무 재밌거든요. 또 오늘은 어떤 글을 써볼까? 이거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볼까?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생활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놀러 가는 시간 조금 줄이고 이런 연구하는 시간, 내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면 당연히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뭐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실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그 튜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튜브. 안전한 튜브. 그러니까 위험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튜브를 끼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튜브를 만드는 작업들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다 하나도 안 되고 서비스가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대충 만들었냐? 아니요. 저는 미친 듯이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자료들을 봐가면서 이 서비스와 프로젝트들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고 이제 왜 필요한지 이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도해 보는 사회가 이미 되었고 이제 일은 AI가 할 거고 나의 재능이라는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싸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기 객관화가 더 필요할 거고 저도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자기 객관화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서 프로젝트나 서비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제 자본 이런 게 이제 저도 자본 늘리면 너무 좋죠. 저도 근데 그러니까 재산이죠. 자본 중에 재산 늘리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진 않고 저는 오히려 내가 경험하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기획 아이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기획이 눈에 보이는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안 되시는 거,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서비스나 프로젝트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게시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